키움증권 해외주식 0.1% 수수료, 환율 우대 최대 95% 혜택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오늘 준비된 공개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신지 확인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들리십니까 혹시? 예, 목소리가 잘 들리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준비된 1시간 동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시황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분이 들어오셨나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예,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예, 동학불개미님, 그리고 최고금님, 분할매수님, 뭐 등등 해서 들어오셨는데요. 주식창 2차장님도 계시고, 예, 하여간, 예, 잘 들린다 하니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요, 한국경제TV 주식창에서 준비한, 예,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날 기념, 예, 공개 방송입니다. 좀 웃기죠? 어린이날 기념 공개 방송이 아니고, 오늘 어린이날 때문에 다 놀죠? 다 노실 겁니다, 아마. 근데, 제가 일단 저는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없다는 거죠. 예,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제 자식도 있습니다만 지금 해외 나가 있다 보니까 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좀 공개 방송 준비했고 또 미국 시장에 관한 얘기를 좀 여러분과 같이 좀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미국 주식에 대한 궁금증, 그 다음에 어제 하락에 대한 여러 가지 공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다들 다 들어오신 거죠? 아마 지금 우리 그 진행 쪽에서, 예, 진행 파트 쪽에서 아마 뭐 푸시를 보낸다든지 아마 이렇게 해서 지금 사람들 이제 독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 방송을 제가 딱 시작하자마자 녹화 버튼 눌렀기 때문에 녹화가 됩니다. 녹화되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녹화 방송을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 실시간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은 못 하시죠. 그래서 일단 항상 똑같이 얘기합니다만 미리미리 움직인 분들이 일단은 질문도 할 수 있고 답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들어보면서 오늘 시장 얘기를 할 건데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좀 일단 먼저 좀 보고 먼저 공지사항, 왜냐면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공지사항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댓글 남기시면 추첨을 통해 30분께 신세계 상품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원래 오전 10시까지 해서 진행을 마치는데 조금 더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필요한 분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입하신 휴대폰 번호로 신세계 상품권 1만원 문자로 보내니까 아마 하시는 분들 댓글 좀 적으시고 이런 거 꼭 받으셔야죠. 받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끝난 상황을 좀 볼 건데요. 자, 아시겠지만 오늘은 다우만 소폭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과 S&P 500, 특히 나스닥이 많이 빠졌죠. 좀 기술주의지 하락이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제가 상프로 방송에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5월이 시작하자마자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무겁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를 좀 요약하게 되면 보통 이제 1년 동안의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S&P 500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죠. S&P 500 지수로 봤을 때는 보통 한 1년에 한 10%가 올라갑니다. 지수가. 근데 아시는 것처럼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총 4개월 동안에 지수가 한 12%가 올라가서 이미 사실 4개월밖에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원래 평균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 지수의 움직임이. 그러다 보니까 야, 1년 동안 10%가 올라가야 되는데 고작 4개월 만에 12%? 야,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약간 부담스러움. 특히 월간으로 보게 되면 2월과 3월과 4월에 3개월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특히
4월 달에는 6%대 아주 큰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쉬어가는 그런 모습. 뭐 일각에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엄청나게 뭐 옐런 재무장관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 가능성도 얘기하고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어도 솔직한 얘기로 이 정도면 대부분 다 조정을 받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또 작년 11월 또 가을에도 보셨지만 작년 11월, 12월 다 좋았거든요, 시장이. 그러니까 쭉 좋았다가 1월 한 달만 약간 쉬었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뭐 되돌림 혹은 뭐 쉬어가는 구간 아니면 뭐 차익 매물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끝났습니다. 예, 주요 기업이 뭡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빅테크, 빅5, 뭐 여기 나오는 좀 그림 보여드리면 여기 나오는 그림의 일부죠.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구글, 페이스북, 뭐 아마존,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끝났죠. 끝났기 때문에 물론 실적이 있다고 해서 다 시장에 올라간 건 아니지만 뭔가 아마존 하면 기대되잖아요. 아시겠지만 테슬라 잘 나올 것 같아. 그 다음에 여러 차례 월가의 분위기는 이들의 실적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계속 얘기했죠.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다 보니까 물론 기대 결과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기대감, 네, 그런 기대감이 실적이 끝나다 보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도 실제 끝났거든요. 네,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나쁜 기업만 남았다는 게 아니고 큰 기업도 실제 끝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실적이 눈이 가 있는 동안에 약간은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 제가 한번 직접 차트를 보여드리면 설명을 좀 라이브하게 좀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마음 아프게 했던 게 뭐였습니까? 최근에 저는 인플레이션 혹은 10년물 국채 금리를 좀 들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594로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움직임이 없지만 인플레이션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뭐 제가 농담삼아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모든 어떤 뭐 물품들 원자재 뭐 굴이라든지 뭐 옥수수라든지 유가도 마찬가지고 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필수 소비재 기업들도 약간의 그 원가 부담 때문에 가격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강해지고 있고 실제 프록터 앤 갬블, P&G라든지 이런 유수의 기업들이 9월이나 여름에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물량을 좀 수량을 줄여갖고 이미 가격을 인상하지 않지만 함량을 줄이면서 어떤 그런 걸 반영시키는 그런 모습, 약간의 이제 꼼수죠.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은 어쨌거나 관심은 이제는 어디로 간다? 예, 금리 혹은 테이퍼링 혹은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실적이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는데요. 어떤 한 이슈가 사라지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슈는 뭐냐? 뭐 기업들 실적, 뭐 경제 지표, 그 다음에 경제 재개에 대한 부분들, 백신을 맞으면서 그런 거 다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인플레이션, 얼마나 물가 올라갈까? 그러면 이제 연준이 언제쯤 테이퍼링을 할까? 테이퍼링 뭡니까? 테이퍼링 뭐예요? 예, 국채를 매입하는 거 준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약간의 뭐랄까요? 그 긴축을 가지 않을까? 그런 약간 우려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10년물 국채 수준이 그나마 좀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 그렇지 만약에 뭐 1.7, 1.8을 간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이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슈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되돌림. 그 다음에 큰 기업들의 실적이 마무리가 되면서 어떤 뭐랄까 약간의 그 기대감이 좀 시장에 사라진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이슈가 시장의 실적에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넘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장이 좀 하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빠진 게 테크 쪽으로 일단 기술주 쪽으로 많이 빠진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좀 됐구나 정도. 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뭘 팔아야 됩니다. 뭘 사야 됩니다. 라기보다는 시장 흐름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보통 제가 또 얘기하지만 2월과 3월과 4월에 연속 3개월 동안에 12%는 굉장히 큰 상승폭입니다. 3개월 만에 지수가 12%가 올라간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은 지수가 12%? 그렇게 많이 올랐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의 어떤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상 뭐 약간의 난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팩트는 많이 올랐다는 부분. 그래서 일단 지금은 특히 이제 어제는 많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뭐, 세린메이라고 해서, 진짜, 드디어 왔구나. 5월에 팔고, 10월에 도망가야 되는 그런 증시 격언이 맞구나. 하신 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통계를 보면 맞는데, 작년과 올해는 통계를 깨지고 있는 그런, 통계가 다 깨집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가 더 커진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그냥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이런 거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그나마 시장에서 한 가지 걱정하는 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물론 이제 우리 환경에 있는 회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환경에 있는 훌륭한 분들 제외하고 수많은 개인분들이 지금은 제가 얘기했던 뭐 빅테크도 있고 금융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그런 다양한 종목을 보유한 게 아니고 제가 늘상 이제 예탁원의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뭔가 스펙 종목들, 뭔가 꿈과 희망이 많은 종목들, 스펙, 그 다음에 뭐 굳이 얘기하자면 연료 전지, 수소 전지, 그 다음에 전기차, 뭐 아니면 뭐 드론 택시, 뭐 우주항공 이런 쪽에 뭐 신규 상장 종목 스펙 쪽에 좀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우려는 좀 있습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실적 장사가 펼쳐지게 되면 그들은 두 가지가 부족하거든요. 그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종목들은 뭐가 부족하냐면 실적이 부족하죠. 뭐 버진 갤럭시 니콜라는 매출이 없는 경우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뭐 버진 갤럭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적을 연기하면서까지 뭔가 고친다고 하죠. 그만큼 스펙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들. 그 다음에 스펙이 또 아시겠지만 스펙은 여러분들은 이제 특수 목적 회사인데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냥 상장시켜 놓고 그 다음에 M&A 물건을 찾아서 합병을 통해서 일단 다시 한번 재성장하는 그런 모습인데 스펙의 이제 가장 어드밴티지가 뭐냐면 유리한 점이 뭐냐면 스펙은 보통 이제 원래 주식 한 줄 주고 그 다음에 워런트를 또 하나 줍니다. 그래갖고 스펙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내가 주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식을 워런트를 주는데 주식이 아니고 이건 뭐냐면 나중에 내가 특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보통에 되면 보통 거의 두 주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펙 하신 분들은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워런트를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SEC에서 이 워런트를 원래 자산 쪽에 이렇게 보통 반영시켰는데 이걸 이제 부채를 반영해라고 하면서 약간의 재무제표상, 그러니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약간의 좀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또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펙 쪽 여러 가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적을 보여줄 게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들 종목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의 뭐랄까요 우려들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다든지 그 다음에 가뜩이나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공별 리포트가 나온다든지 워낙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 국내하고 또 서로 제휴를 맺은 그 국내 회사가 또 지분을 턴다든지 계속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중 삼중고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제가 시황을 얘기할 때 그런 종목들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약간 나는 아닌 것 같다 느낄 수 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시장의 흐름들은 대부분 S&P 500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으로 치면 코스피죠.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아니고 이제 미국으로 치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게 S&P 500 지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들리는 분들에 따라서는 나는 절대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유한 종목들이 약간 S&P 500이 아닌 쪽으로 가 있다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굉장히 지금 어제 지금 한 3일 동안에 테크 쪽이 좀 빠지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합니다. 시장은 아까 얘기한 것 세 가지 유니트에 빠지는 거지 거기에 뭐가 속해 있지 않죠? 여러분들 실적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실적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워닝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잘 버티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도 끝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하고 금융중 게시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라는 또 주최 측에서 이렇게 좀 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못 보신 분들도 나중에 녹화한 걸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올려주신 질문에 답을 좀 드릴 테니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거리를 좀씩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날 애들 보느라 방송을 못 보는데 나중에 영상 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럼요. 영상은 제가 녹화를 오늘 잊지 않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볼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특히 휴일에는 보통 방송을 안 하는데요. 오늘은 정말 우리 한경과 우리 주시창과 함께
아주 야심차게 좀 준비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고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준비 하라고 했을 때 질문 한 번씩 머릿속에 담아보시고 그동안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질문을 올리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글이 막 쌓이기 때문에 계속 질문 올려놓으면은 앞서 질문한 분의 그런 질문은 안 보입니다. 제가 조그만 채팅창을 보면서 지금 진행한 거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올리세요 하시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준비된 걸 하나 그림을 볼 텐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지금 이걸 보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밑에 아래쪽에 댓글 남기시게 되면 추첨을 통해 30분께 신세계 상품권 1만 달러가 아니고 1만 원을 1만 달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창경이 좀 더 크게 써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1만 원이. 참 1만 달러는 아닙니다만 1만 원을 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받으세요. 댓글 뭐 있습니까? 잘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한 줄만 적으면 돼요. 한 줄만. 30분께 1만 원 상품권 드리니까 꼭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한 가지만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오늘 어차피 선물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여러분 선물을 오늘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 보여드린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제가 이제 스스로 여러분들께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던 그런 기업입니다. DR 홀튼이죠. DR 홀튼 레나라든지 KB 홈이라든지 그 다음에 톨 브라더스라든지 혹시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레나, DR 홀튼, 그 다음에 KB 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톨 브라더스 이런 기업들의 잘 모르시죠? 이게 주택 건설 업체예요. 한국으로 치게 되면 뭐가 있죠? 현대건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건 DR 홀튼이라고 하는 또 하나 주택 건설 업체입니다. 주택을 막 짓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레나, DR 홀튼, KB 홈은 보통 일반적인 주택을 물론 이제 중간에 이렇게 뭡니까? 럭셔리한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톨 브라더스 같은 기업들이 보통 럭셔리한 주택을 짓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비싼 집들. 그러니까 약간 좀 한국으로 치게 되면 미니멈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한 5억대, 10억대 이상 짓는 것들이 톨 브라더스. 그러니까 그 기업은 톨 브라더스가 보통 많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주택 건설 업체인데 그 주택 건설 업체가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 지금 우리 연준 회의 때도 나왔지만 또 그 우리 행정 이제 공무원들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집이 의외로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집이 많이 짓지를 못했죠. 그래서 지금 많이 짓고 있다 보니까 이 주택 건설 업체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도 올랐습니다. 어제 같은 아주 안 좋은 장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세 가지가 좋아요. 지금 이제 환경 자체, 그러니까 지금 상황, 업황이라고 하죠. 보통 업황이 좋습니다. 업황이 좋아요.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실적. 그러니까 실제 그냥 우리가 집이 지금 자산이 거품이다라고 할지라도 어쨌거나 집이 부족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집을 열심히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세 가지가 가장 좋은데 특별히 어떤 어떤 흐름, 어떤 추세 이런 게 없어요. 갑자기 우리가 성장주나 가치주 얘기할 때 지금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좀 잘 갈 것 같은데 지금 기술주보다는 약간의 소비재 종목들이 잘 갈 것 같은데 지금 에너지나 금융이 잘 갈 것 같은데 이런 로테이션 있지 않습니까? 로테이션과 그렇게 연관성이 없어요. 주택 건설 업체는 그냥 1년 365일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갑자기 물론 어떤 집이 잘 팔리는 계절적 시점은 있죠. 그렇지만 그건 팔릴 때 집의 어떤 매매에 대한 부분이고 실제 집을 짓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레나도 있고 좋은 기업들이 많지만 오늘 제가 DR 홀튼을 준비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 역사상 최고치는 그냥 기본빵이고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봉을 보게도 얼마냐면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10개, 10주 연속씩 올라가는 11주인가요? 예. 양봉이 나와줍니다. 주봉으로. 나와줍니다. 상당히 강한 모습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얘기 하냐면, 본부장님 이거,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오늘 우리끼리 방송이니까, 우리 환경만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본부장님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많이 올라갔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개폭락하면 어떡해요? 라고 이제, 개폭락, 개는 빼고,
폭락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10명 중에 9명입니다. 예, 10명 중에 9명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회원님, 이게 그냥 조그만 기업이 아니고 S&P 500에 편입된 당당히 S&P 500에 들어간 아주 큰 기업입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나는 못 들어봤으니까. 나는 디아몰트는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제 못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S&P 500에 편입된 종목들은 거의 보장이 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제한테 뭐 질문을 듣고 오늘 시황도 듣고 어떤 인사이트 들어가는 거 좋겠지만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는 많이 올라온 게 맞습니다. 누구도 여기 부인 못하죠. 많이 올라왔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올해만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그런데 저는 사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럼 많은 분들이 왜 사야 되는지를 이해하죠. 그냥 이거 장원석 본부장이 또 뭐 초기 왔나 아니면 실적이 정말 좋은 기업인가 하는데 제가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아놀튼에 대한 여러 가지 재무제표를 제가 좀 여러분들 보기 쉽게 가져왔어요. 보기 쉽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딱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한번 막대만 보세요. 여러분 영어 못하신다 여러 가지 그런 모습 제가 물론 풀어드리겠지만 막대를 크게 한번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출의 막대를 한번 보시겠어요?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매출이 확연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TTM은 뭐냐면 트레일링 12 months입니다. 지금부터 또 12월치죠. 2020년까지 나와 있고 지금도 매출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죠.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니고 확연하게 팍팍팍 올라가는 거죠. 예. 팍팍팍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매출이. 맞아요. 지금 이제 누굽니까? 무료 의자입니까? 무료 입자입니까? 예, 우리 회원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 대서 10개월 전부터 건설주가 많이 예, 맞습니다.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저는 이제, 올해부터 내년도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디아볼트에 대해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PRF가 뭐냐면, 퍼포먼스 약자입니다. 퍼포먼스. YTD, Year to Date. 그러니까, 올해의 상승률 46%. 원이어 퍼포먼스 1년 동안에 114% 2배가 올라간 거예요. 2배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많이 비싸다고 하는 건데 실제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또 한 가지 EBITDA and 마진. 예, 마진. 예. 예, 잠깐만요. EBITDA and 마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이벤트는 끝났답니다. 부정이 적으신 분들만 해당될 것 같고요. 자, EBITDA and 마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 넷인컴 앤 마진. 예. 이게 EBITDA 앤 마진과 넷인컴 앤 마진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잠깐 설명드리면 EBITDA는 뭡니까? 영업이익과 다른 거죠. 영업이익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영업에 관련된 비용을 빼고 나온 이익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온 이익을 얘기하는 거고 잠시만요. 작네 글자가 거의 끝났네. 예, 끝났습니다. 이벤트는 영업이익은 영업 비용을 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판관비라든지 그런 비용을 빼고 여러 가지 뭐 건물 임대료라든지 그런 비용을 빼고 그 다음에 나온 이익을 영업이익을 하는 거고 EBITDA는 뭐냐면 어닝인데 뭘 하기 전에 어닝이냐면 어닝 비포 인터레스트 이자 비용 텍스 그 다음에 감가상각 하기 직전에 어닝을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게 더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이익이 나왔어요. 이익이 나왔는데 정말 이 기업이 마침 이자 비용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마침 이자를 많이 내는 기업이죠. 부채가 좀 있다는 거죠. 근데 고이자를 내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자를 또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또 세금을 이번에 많이 냈어요. 또 한 가지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설비를 갖추다 보니까 감가상각을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돈을 100원을 벌었는데 과거에는 한 50원 벌던 기업이 100원을 벌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번 거죠. 근데 유독 이자 비용과 아까 얘기했던 뭐 텍스라든지 아니면 감가상각을 많이 뛰는 바람에 실제 작년에 50원 번 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50원 벌었을 때보다 덜 나게 된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 기업의 결과치를 보게 되면 이 기업 뭐라 돈을 못 버는 기업이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EBITDA 그러니까 순수하게 영업에 대한 이익 그러니까 이 기업의 이익을 알기 위해서 세금과 텍스와 감가상각을 떼기 전에 이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그러면 좀 더 본연의 이익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EBITDA거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 어차피 여러분 오늘 그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한번 날 잡아갖고 재무제표,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또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한번 강의도 하고 싶은데
제가 원래 스타일이 절대 어려운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간략하게 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나중에 한번 시간 날 잡아갖고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비타가 있고 옆에 있는 마진은 뭐냐면 이 에비타가 전체 매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겁니다. 항상 마진율. 예.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에비타가 3년 동안에 그로스가 150%가 증가한 게 오죠. 엄청나죠. 매출 여기 나왔으면 매출 보시면 돼요. 매출은 뭐 아시잖아요. 매출 제가 설명할 필요 없겠죠. 예. 어려워요, 뮤직? 어렵지 않아요. 예,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의미는 대충 아시면 되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막대를 보세요, 막대를.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3년 동안도 그로스가 46%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영업이익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 에비타가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 그럼 에비타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의 비중이 얼마냐? 약 17%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넷인컴. 넷인컴 뭐예요? 당기순이익이죠. 당기순이익이 뭡니까? 맨 마지막에. 모든 비용을 털어내고, 맨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던 뭐 영업 외비용, 영업비용 다 떼고, 그 다음에 세금, 뭐 텍스 다 빼고, 감가상각 다 떼고 나서, 순수하게 남는 것만. 당기순이익. 이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주식을 나누게 되면, 예, 여러분 보면, 당기순이익, 넷인컴을 가지고 주식수 나누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EPS, 어닝 퍼 쉐어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게 어닝 퍼 쉐어, 그러니까 EPS. 되게 간단해요, 미국 이 재무제표는. 근데 이것도 역시 보시게 되면, 넷인컴도 보게 되면, 현재 3년 동안에 206%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앞으로 3년 동안도 또 79%가 또, 과거 3년 동안 79%가 증가했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매출도 TTM 이제 올해치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그 다음에 에비타도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역시 당기순이 역시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러면 이 기업이 아까 얘기했지만 매출도 외형도 커지고 실속도 있고 에비타가 실속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실속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까지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그럼 EPS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일 거고 그럼 이 기업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돌려서 앞으로 다시 와서 이게 미국 기업입니다. 여러분 미국 기업 그렇게 자비 없는 실적을 보통 요구하죠. 미국 기업은 자비 없는 실적을 요구합니다. 군더더기 없죠. 마이크로소프트 딱 얘기해서 요번에 마진율이 좀 빠진 것 같아? 그 여전히 주가가 빠지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구독자 빠지면 여지없이 주가가 빠지죠. 실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다시 한번 봤지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매출, 에비타, 넷인컴까지 좋았습니다. 그럼 주가가 빠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이게 내려가는 게 맞을까요? 그것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전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건 있습니다. 한 가지. 시장이 아주 안 좋아진다든지 뭐 코로나 사태가 다시 한번 온다든지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가 아까 그 스펙 얘기할 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대주주가 이상한 미친 짓 한다든지 기업에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오면 그러면 될 수 있죠. 주가는 빠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보편적 실적을 이렇게 이끌어간다고 그러면 무조건 기업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증가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거고 나는 부정합니다. 아닐 거야. 나는 이거 안 믿어. 하신 분들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뭐 블랙락 그 다음에 뭐 아이비, 모건스탠리, 뭐 골드만삭스 이런 기업들은 사겠죠. 이 기업을. 저는요. 이건요. 예, 이거 3년, 이거는 과거치입니다, 과거치. 앞에 넥스트가 붙어야지만 미래치입니다. 앞에 미래치, 넥스트라고 붙지 않으면, 넥스트가 말을 붙지 않으면, 다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된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가 올라갔던 거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막대가 앞으로 전망치거든요? 전망치. 막대 끝에 있죠, 끝에 있는 막대가. 그래서 역시 전망치도 올라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오늘 선물을 제가 드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종목을 이제 선물을 제가 웬만하면 준비하지 않지만 선물을 준비할 때는 좋은 종목을 가져서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해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어떤 기업이 있는데 매출이 커지고 에비타가 커지고 넷인컴까지 커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올해도 커진다고 한다 그러면 한번 이런 주식 한번 투자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 동의한다 그러면 한 주씩 사보는 거예요. 사보면서 내가 일단 한번 진짜 한번 경험해보자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매번 제가 종목을 말씀 안 드리는 거 뭐냐면 이런 걸 다 이제 생략하고 제가 이제 보통 서비스 회원할 때 할 때는 그냥 제가 혼자 보고 나서 종목만 알려드리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통 말씀을 드린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좀 딱 30분 지났네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테슬라 주식 100주를 가지고 추가로 150주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애플 주식 보유 중에 급히 자금은 필요한데 주식 처분은 싫다면 방법은? 전 세계 ETF를 레버리지 효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고민들 글로벌 스탁론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있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자, 커피 한잔 하시고요. 질문 올려주시면 질문에 답을 좀 드릴 테니까요. 질문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제 맵이거든요. 어제 장 끝난 거에 대한 맵인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뭐 대체로 기술주의 하락이 좀 있었고요. 이쪽 가면 보통 이제 여행 관련주가 할 수 있는 부킹홀딩스, 그 다음에 크루즈, CCL이 카니발 크루즈 심볼입니다. 익스피디아 여행 예약 사이트죠. 그 다음에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그 다음에 롤레지안 크루즈가 또 다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게 지금 현재 보는 그림이 라스베가스 샌즈, MGM 리조트, 윈 리조트에서 보통 카지노 기업들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빠졌고. 그래서 어제는요 대부분 다 그냥 뭐 코로나 수혜주 피해 상관없이 여행 관련주까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요. 조정을 좀 받았다. 다음에 그나마 좀 살아있던 게 어제 금융이 좀 살아있으면서 금융은 대부분 다 올라갔잖아요. 금융은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어제는 금융주가 좋았다라는 부분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워런버핏 같은 경우에는 BOA 같은 은행 보험주에 굉장히 애착이 많은 것 같던데 미국 금융보험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금융은 좋아요. 금융은 좋은데 한 가지 좀 차별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보게 되면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 하신 분. 예, 좋은 질문입니다. 자, 이제 제가 프루덴셜의 차트고요. 그 다음에 AIG. 보시면 둘 다 똑같이 이 차트의 이 기준은 뭐냐면 월봉입니다. 월봉이에요. 월봉이면 프루덴셜도 역시 정고점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아직까지 못 갔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여드린 AIG 역시 고점까지 아직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실적이 뒷받침되고 경기 회복이 빨라짐으로 인해서 또 펜트업 디맨드라고 하는 어떤 분노 소비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보통 웬만한 기업들은 오히려 사상 최고치까지 간 기업들이 있어요. 하나 좀 보여드리게 되면 똑같은 월봉인데 JP모건 체이스는 이미 사상 최고치죠. 뱅크 아메리카 역시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면 진짜 은행이 그만큼 진짜 완벽하게 회복했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죠. 예.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회복을 꽤 한 편이고 거의 과거치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다만 그런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더 많이 올라온 것인데 똑같은 금융인데 왜 그런 보험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왜 고점에 아직 못 가고 있냐라는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가져온 어떤 그런 수많은 이제 보험 금액이 나간 거죠. 많은 분이 다치거나 병을 얻거나 사망하시거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텍사스에 또 한번 한파가 오는 바람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애리조나에 눈이 오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 걸 다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많이 지급이 됐고 실제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악화시켰던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물론 잠깐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못 가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워런 버핏이 보험사로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사에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보험회사는 여러 가지 실적이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약간 보험 쪽은 좀 갸우뚱?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금융은 저는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늘 얘기하지만, 솔직히 뱅크 어메리카는 가져가야 된다. BOA요. 전 늘상 그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요. 금융주는 좀 가져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금융주가 물론 재미가 없습니다만 하나 좀 보여드리게 되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아까 금융주 그 모습,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월봉을 보게 되면, 하나는 최고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보시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과거치까지 회복을 못했다. 말씀드린 건 딱 보시면 아시면, EPS가 2019년까지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예, 아직 못했죠. 이 막대가 좀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주가는 많이 올라왔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13배 정도 나오고 있고, PER이. 보통, 지금, 월가 평균이 22배인데,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 못한 업종이 하죠. 금융주가 그렇게 막 올라가는 업종이 아니니까 저퍼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처럼 회복의 속도가 빠르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의 종목을 선택한다 그러면 보통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이슈는 금리가 올라가면 예대 마진이 높아지는 금융주가 혜택을 본다고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돈이 좀 약간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가 또 금융주거든요. 경기 민감주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가치주기도 하고 우리 금융주는 가치주 겸 경기 민감주 겸 또 배당주 겸 저퍼주 겸 이런 것들 다양하게 다 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인 개념이죠. 성장주가 못 갈 때부터 이런 것들이 튀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금융주가 갈 수 있는 좀 여지가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금융주는 좋게 보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탑 픽은요. 제가 보기에 뱅크 어메리카 저는. 네. 그나마 뱅크 어메리카를 탑으로 BAC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였습니까? 그 보험사는 약간 좀 약간 보수적으로 좀 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의 급락이 추세 하락 반전일까요? 아닙니다. 추세 하락 반전 아니죠? 예, 아닙니다. 왜 아니냐고 보냐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하락이 나온다고 전반적으로 빠져야 되는데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주 위주의 그 모여있는 보통 이제 종목 ETF 뭐라고 그러냐면 스파이지라고 스파이가 이제 S&P 500을 추적하는 ETF고 끝에 그로스 G가 붙으면 성장주 위주의 종목이 모여있는 ETF입니다. 어제 빠졌죠. 1.36%가. 여기 알고 여러분 좋아하는 빅테크 다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스파이 V 소위 밸류라고 하는 밸류 하는 거 보게 되면 어제 올랐죠.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는 빠지고 가치주는 올랐어요. 가치주에 뭐가 있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가치주가 뭐가 있을까요? 금융에너지예요. 금융에너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필수소비재 뭐 프록터 갬블 뭐 존슨앤존슨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은행주, 에너지 이건 어제 살아 있어요. 지금도 아직까지. 예. 그러니까 약간의 그 로테이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로테이션. 그러니까 지금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인플레이션의 부담이 오고 있고 그다음 아까 보는 것처럼 빅테크 시장이 끝나다 보니까 그쪽으로 약간의 그 심한 하락이 온 거지 전반적인 시장 하락은 아니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 농담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저랑 같이 진행하는 3%의 저기 이진우 있잖아요. 이진우 소장이 아니고 이진우 프로 2%. 2%가 보유한 종목이 바로 이 스파이 V예요. 이 스파이 V를 갖고 있습니다. 예, 스파이 V를. 지금 뭐 꾸준히 돈을 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투자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ETF 투자해서 무슨 돈을 버냐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올해까지 해서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올해까지 해서 15% 1년 동안에 42%가 올라왔습니다. 이 ETF 가지고도 상당히 좋은 거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니발 오를 때쯤 인플레로 주가가 떨어질 듯 하여 들고 가야 하는 건지 손실 구간이다. 카니발 보겠습니다. CCL이죠. 신분 CCL인데
어렵죠. 아직까지 정보점은 못 갖고 회복 단계에 있다고 지금 보시면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보시면 이제 확인하죠. 어느 정도까지 좀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현재 26달러네요. 그러니까 고점이 한참 잘 나갈 때가 카니발이 70달러였으니까 아직도 멀었죠. 근데 이 카니발이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어떤 지표 추세를 떠나서 항공주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자동차도 있고 기차도 있고 여러 가지 여행 수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나마 더디게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 얘기했지만 더디게 회복할 수 있는 게 바로 크루즈가 아닌가. 왜냐면 크루즈는 다시 얘기하지만 배가 떠야 되잖아요. 둥둥 떠다니다 보니까 뭔가 좀 외부하고 차단이 되고 한번 거기서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회복 속도가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들어가셨다고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어쨌거나 지금 작년에 솔직한 얘기로 매출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EPS가요. 보통 3, 4달러, EPS 3, 4달러라는 기업이 마이너스 12달러로 갔다 왔거든요. 매출도 보게 되면 확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매출이 거의 한 4분의 1 토막 났죠. 이거 최악의 구간을 지나온 거잖아요. 최악의 구간을 지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그 다음에 노르웨이전 크루즈, 그 다음에 카니발 이런 기업들이 망할 기업들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과정을 겪고 왔다 그러면 어차피 지나왔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업들이 이미 바닥을 지나왔기 때문에 더한 국면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겠고요. 참고적으로 물론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은데 여러 차례 지금 월가에서는 최소 이거보다 주가를 높게 잡고 있으니까요. 목표 주가를. 그렇게 좀 보시면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나 물렸는지를 혹시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 사셨나요? 우리 최이님, 한번 나중에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질문을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그나마 추천했던 게 뭐였어요?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다 먹는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많은 분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면 먹는 게 뭐였습니까? Z잖아요, Z. Z ETF. 항공 ETF죠, 항공 ETF. 최근에 약간 밀리고 있지만 이거 기다리면 언젠가 안 옵니까?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언젠가 내년이든 내후년이면 이거 완벽하게 회복하지 않을까요? 항공인데 비행기 필요하죠. 근데 이제 얼마나 코로나가 빨리 잡히느냐의 관건에 달린 거잖아요. 근데 개별 종목이 아니란 얘기죠. 개별 종목은 저도 못해요. 개별 종목은 최근에 약간 밀리고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일봉을 바꿔드릴게요. 약간 슬로우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인도 때문에 그래, 인도 때문에. 인도 지금 못 가잖아요. 인도 지금 다 막히잖아요. 다시 한번 약간의 봉쇄, 각국이 약간 봉쇄, 공항을, 인도 쪽하고는 뭔가 봉쇄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만약에 좋아진다면 다시 올라가겠죠. 개별 종목은 저는 몰라요. 근데 이런 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런 거 기다리면 되겠죠. ETF니까.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Z는 저는 좋게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예훈님이 앞으로 마리아나 쪽은 어떤 흐름을 갈까요? 성장성이 있을까라고 물으셨는데요. 마리아나는 두 가지가 있죠, ETF가. 욜로가 있고요, 욜로 할 때 욜로가 있고, 그 다음 MJ가 있어요, MJ. 다 마리아나 관련 ETF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마리아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ETF로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프리라든지 틸레이라든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틸레이거든요. 이게 마리아나 관련주잖아요. 마리아나 주식이잖아요. 엄청 등락이 심하고 물론 지금은 많이 고점 찍었다 내려왔지만 위험해요. 위험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MJ나 욜로를 하셔야 되는데 성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 MJ 혹은 욜로죠. 욜로. 그래서 어떤 성장성이냐? 레크레이션 쪽에 있고 의학 쪽에 있거든요. 메디컬 쪽으로. 지금 메디컬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레크레이션도 많이 쓰지만 마리아나 이런 거 다 지금 상관없거든요. 외국은 다 쓰고 있으니까. 특히 캐나다는 다 거의 다 사용이 합법화 돼 있으니까. 근데 어째 의료용어 시장이 발전할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이 될지 내년이 될지 지금 미국은 15개 주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15개 주만 지금 마리아나 이런 것들이 합법화 돼 있거든요. 뉴욕도 지금 되려고 하고 있고 어쨌거나 이제 그 좀 보시면서 점점 뭔가 그 주가 열린다, 많이 합법화되고 있다 라든지 그런 의학 쪽으로 많이 쓰인다. 막말로 그냥 일부 우리 동양 쪽에 와서 뭐 의학 마약류 있지 않습니까? 의약품 중에 그런 것들이 많이 열린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 상관없는데 지금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속도가 아직까지는 그런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혹시 마리아나 의약용 마리아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욜로나 MJ 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한번 드려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그 언제였습니까? 그 한 두 달, 석 달 전이었나? 그 마리아나 관련에 대해서 저기 미주알 고주알 킴증권에서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가서 보시면 좋아요. 거기 어떤 내용인지 딱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뭐 나쁘지 않게 보니까요. 근데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래서 한 번에 사놓고 여러분들 막 올라가게 기다리시면 안 되고 오히려 조금씩 사서 모아가는 어떤 그런 약간 지혜가 필요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보통 이렇게 그 질문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하잖아요. 안 하다가 이제 합동을 하시면 막 올라오거든요. 여러분들 빨리 먼저 용기 낸 분들이 답을 받습니다. 왜냐면 좀 있으면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제가 11시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끝나면 그때 질문할 걸 괜히 쭈쭈쭈하다가 못했네라고 하면 서로 이제 아쉬운 거죠. 그래서 꼭 그 정해진 시간에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퍼브매틱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퍼브매틱 우리 광고 플랫폼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 광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매출이 좋아지고 있죠. 광고를 하는 기업이 뭡니까? 가장 돈 많이 버는 기업이 구글과 페이스북이잖아요. 근데 이제 광고 쪽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작년도에. 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되게 어려웠는데 앱이 아니고 하여간 제가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고 어쨌거나 좀 어려웠는데 왜냐면 광고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광고를 뭐하러 합니까? 이제 광고 잠깐만 제가 한번 요거 보시면서 광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공연 안 되고 스포츠 안 되고 외부 활동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에 대한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은 완전 딴판이죠. 예.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 좀 이제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매출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주식 수준도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아직까지 여러분들 그 상장한 종목 중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돈을 버는 기업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이 퍼매틱 이미 지금부터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 키워드리면 그림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이겁니다. 예, 당기 순이익 돈을 벌어요 지금. 돈을 못 버는 기업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나마 제가 조금 이제 광고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은 어차피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초기에 웬만하면 제가 상장 종목들 말씀 안 드리는데 요 정도 종목 한번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뭐 한 40달러 후반 물가 나오고 있는데 목표 주가도 많이 나오고 60달러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이어서 한번 가져가보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조금 더 멀리 보고 가져가시는 건 충분히 좋다. 그 다음에 5월 14일에 실적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GM도 했고요. GM도 했다는 말이 뭡니까? GM 투자했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분이 질문 오셨더라? 최고님은 GM도 했고 유니티도 했고 유도 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GM이나 포드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죠. 요즘에 조금 주가가 안 좋잖아요. 예? 조금 안 좋잖아요. 조금 빠졌죠. 이제 GM이나 포드나 같은 모양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칩 부족에 따라서 제가 농담 삼아서 우리 이한윤 교수님하고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농담으로 칩이 부족하니까 감자칩이라도 먹어야 되나 그 농담했는데 감자칩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반도체 칩 부족 때문에 약간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녹록치 않다.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칩 부족이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전반적인 생산 대수를 좀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포드도 지난번 실적이 나왔지만 올해 한 110만 대 정도를 줄여서 생산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그렇다고 팔지는 않겠습니다. 저 같으면 포드나 GM은 왜냐면 늘 얘기하지만 어떤 내연기관차가 뭔가 전기차 사업을 한다.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뭐, 지금 F150은 워낙 유명한 회사지만, 포드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럼 변모할 때 주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제가 엑스모빌도 그래서 추천드린 거잖아요. 물론 엑스모빌이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꼭 그것도 있지만, 회사가 변모하고 있는 그런 모습. 얘네가 신재생 에너지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엑스모빌이. 그리고 변화할 때 보통 그런 기업 주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GM과 포드는 여전히 가져가야 될 주식, 엑스모빌 역시 가져가야 할 주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유니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유니티는 언제 주가 반등하느냐? 유니티요? 반등 못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유니티거든요. 유니티가 뭐 로블록스가 됐든 로블록스 할아버지가 와도, 메타버스가 할아버지가 와도 지금 이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적이 너무 못 나왔기 때문에 계속 빠지는 모습 보여줍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적 여기가 뭐냐면 실적 때문에 빠진 거예요. 요 부분이. 한번 그려볼까? 그리면 되나 모르겠네. 제가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여기네요. 여기 딱 됐네요. 그렇다 그렸네요. 요거야, 요거. 요 갭이 뭐냐면 실적 발표 이후의 갭이거든요. 근데 보셔 아시겠지만 주가 계속 빠지잖아요. 예? 계속 빠집니다. 그럼 이게 실제 여파 이렇게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언제까지 다음 5월 11일 날 실적을 봐야죠. 예. 그때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 돌릴 수가 있어요. 그 실적 못 나온 기업들은 좀 멀리 보자. 예, 가까이 보지 말고 관심을 두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료 쪽 인프라도 투자 예정이라는데 어떤 것이 유명할까요? 라고 물으셨는데 의료 쪽 인프라 어떤 것이 유명할까요? 이거 어떤 질문과 연계된 겁니까? 의료 쪽 인프라? 의료 쪽 인프라면 여러분들 IHF죠? 예, 여러분들 IHF 이거죠, 이거. 예. iShares US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ETF. 예, 인프라가 다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자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대부분 다 나라에서 건강보험은 못하지만 그런 비스무리한 거 진행하자는 건데, 여러분들 다시 설명을 좀 들어보면 미국은 두 가지가 있어요. 메디케어가 있고 메디케이드가 있어요. 메디케어는 그 노년층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죠. 그 다음에 메디케이드는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한 제도할 건데, 보통 의료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민영 건강보험 회사들,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보험을 전 국민의 모든 국민한테 건강보험을 하지 못하지만 그런 쪽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건강보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제약주라든지 뭐 그런 건 못 갈 수 있어요. 근데 IHF는 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ETF 관련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의료 쪽 인프라 얘기하면 IHF를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계속 연일 사상 최고치예요.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안 빠지잖아요. 안 빠져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어제도 1.47 올랐습니다. 어제 같은 그 후진장에서도 하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텔레닥 며칠 많이 빠져서 고민이었어요. 분할 매수님 질문을 하셨습니다. 텔레닥 좀 많이 빠졌죠. 원격 진료 회사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격 진료 회사에는 T닥이 있고 텔레닥이에요. 텔레닥. 지금 질문하신 텔레닥이죠. 지금 뭐 완전히 빠졌죠. 완전히 빠져서 지금 아마 반토막 났을걸요. 지금 반토막 났죠. 48.58%가 고점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얘기하지만 이것도 있고 또 아멜도 있어. 아멜 아메리칸 웰인데 아메리칸 웰이죠. 심벌이 기억 안 나왔고 네, 이거죠. 요게 2등 기업이에요. 더 작은 기업이죠. 근데 역시 똑같은 그 가정으로 빠지고 있어요. 아멜도 좀 엄청 빠졌죠. 아멜도 지금 고점 대비 70%가 빠졌네요.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아멜이고, 아까 이제 텔레닥 질문이니까 이 텔레닥이 실제 지금 뭐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역시 적자를 보여주고 있고, 물론 원격 진료에 대한 그 확장성, 미래성은 굉장히 좋죠. 좋아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꿈과 희망만을 요구하고 있는 신규 상장 종목들, 스펙, 물론 스펙은 아닙니다만, 그런 기업들이 별로 주가가 안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자비 없이 실적을 물어보는 지금 시즌이에요,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너 실적이 얼마야? 물어보는 상황이죠, 지금. 예. 근데 이들은 지금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캐시구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관심이 큰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런 기업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예. 적자도 보고 있고, 물론 발전 가능성 크지만, 발전 가능성을 많이 점수 주기에는, 지금 뭐, 솔직히 얘기하면 금리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뭐, 그럼 이런 기업들은 뭐, 금리 올라가면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가든가,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원격 진료회사가 전 세계화로 가긴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죠. 우리 한국도 불법이고, 여러분 전화해서 뭐, 진료됩니까? 뭐, 화상으로 좀 안 되잖아요, 그게. 물론 이제, 일부 중국이나 미국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약간 확정성도 제가 보기에는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얘기했지만 실적이 지금 뭐 뒷받침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도 별로 못 나왔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레닥은 뭐 저는 이제 언급한 적이 없지만 혹시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어쩔 수 버티는, 왜냐면 이것도 역시 아까 얘기했지만 아멜과 테레닥이 그나마 이끌어가는 원격 진료 회사의 어떤 종목이다 보니까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도 가져가는 건 상관없겠지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글쎄 이거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좀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데요. 예. 거기까지 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 하고, 자,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일반 의료나 성형, 치과 등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다고 했는데 코로나 안정화 이후에는 의료 제약 부분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의료가 가장 실적이 좋아요. 실적은. 왜냐면 의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형도 있고 보톡스도 있고 그 다음에 로봇, 그러니까 메디컬 디바이스, 그러니까 의료 장비도 있고 되게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뭐 의료 보험회사라든지 제약주, 바이오 종목 다 합치게 되면 테크처럼 실제 굉장히 좋은 업종이에요. 예. 그거에서 부인할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좀 빠진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테크 쪽 위주의 어떤 시장 흐름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헬스케어 쪽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3%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버니 샌더스라든지 아니면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분이 나와갖고 뭔가 약간의 인하자라든지 뭐 민영 건강보험을 웬걸 이거 하지 말고 나라에서 의료보험을 진행해보자 막 이런 얘기를 어떤 뭐 아주 진보적인 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애들이 움찔움찔 하거든요. 이 관련 업종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냥 이 헬스케어 쪽 XLV예요. 심볼은 헬스케어 전반적인 모든 헬스케어 담을 수 있는 ETF는 XLV입니다. XLV. 이게 모든 헬스케어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제약, 바이오 다 포함해서 의료보험까지 다. 이것만 가져가시면 여러분 헬스케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가져가셔야 됩니다. 헬스케어 ETF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의학적으로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저도 모르지만. 물론 막 아시지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병에 대해서 약 이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전문가한테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XLV라고 대표 ETF로 가져가시면 끝난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가장 돈을 잘 벌까 어떤 물론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익이 워낙 증가하는 그런 기업 그 업종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면 돈 벌 확률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리오틴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리오틴토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예. 제가 또 시간은 칼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질문 하라고 할 때 하셔야 된다. 리오틴토는 저는 한 $100까지 봅니다. 리오틴토는 간단히 얘기하면 리오틴토 지금 어제 얼마에 끝났죠? 예, $87 16센트 끝났네요. 예, 저는 단기 목표가 $100 보기 때문에 이미 사상 최고치 넘어가고 한 $100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딱 월가가 딱 그러네요. 월가가 $100 보네요. 제가 이거 보고 한 거 아닙니다. 제 생각에 그냥 그런 건데 왜냐면 제 생각에는 지금 나오는 게 지금 포워드 PR이 지금 9배잖아요. 9배 너무하죠. 너무 극도로 좀 저평가되어 있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배, 한 10%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한 10배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뭐 대략 $90 잡고 한 $100를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정도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오틴토는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마이닝 기업도 좋죠. 다만 여러분들이 뭐 심심해요. 이 주식은 심심하죠. 남들 올라갈 때 빠지고 남들 빠질 때 올라가고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만 무겁죠. 이런 주식 무겁습니다. 핫하진 않지만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어주는 기업이다. 특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저기 특별 배당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 배당 한다는 걸 감안하면 아마 90달러까지 오게 되면 배당을 받은 걸 다 뽑은 정도? 그때 배당이 한 4, 5%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정도 드신 거죠. 충분히 그냥 여유있게 가져가면 된다. 이런 것들은. 이런 거 여러분 차트도 보지 마시고 그냥 묻어두세요. 리오틱터 같은 것들은. 이걸 뭘 매일 보시면서 합니까?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빠르게 답을 드렸는데, 한 가지 조금 이제 이 방송을 저는 이제 녹화해서 다 알려드릴 거니까, 다소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솔직히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만큼 오래 업력이 있으니까, 10개 중에 9개는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에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다오. 라든지, 아니면 반도체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파운드리, 이런 쪽 부분에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아주 깊숙이 인덱스하게 들어가면 저는 답변을 잘 못합니다. 어차피 지식이 짧아갖고. 그런데 폭넓게 대부분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 한도에서는 답이 가능하거든요. 답을 다 드리죠. 근데 조금 좀 뭐라 할까요? 이렇게 좀 제가 꿈꾸는 어떤 그런 목표하는 바가 이제 끝날 때 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제2의 장우석, 제3의 장우석에 나와갖고 누구든지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 주식창 이런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유튜버가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좀 이렇게 국내 주식 얘기하듯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미국이 관심이 커지고 좀 더 시장이 커지는 거거든요. 대부분 보게 되면 좀 그렇지 못한 게 되게 많아요. 아쉬운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같이 얘기도 할까? 어떤 방송에 같이 나와서 자담식으로 같이 서로 간에 경쟁하면서 얘기도 할 수도 있고 토론 같이 할 수도 있고 좀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미국도 한국 주식처럼 뭔가 좀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이 와야지만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 커지는 거. 그래야지만 이 주식창의 장구석 서비스도 커지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미주민도 커지는 거고, 우리 또 3% 미국 글로벌 아이도 많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너무나 인력이 좀 너무 적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도 한번 미국 주식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한번 관심 가져보면 돈 벌 게 훨씬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주변에 미국 한번 해보면 어떨까 추천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할 때 좀 어려울 때마다 장우석을 찾아가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놓고 이런 방송 매일 하면 정말 좋죠. 제가 시간이 가용해지면. 저도 이제 먹고 사야 되니까 방송도 많이 나오고 새벽에 나가면 밤까지 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지만 보여드릴 시간이 없지만 최대한 짬을 내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좀 많은 분들과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이고 해서 이제 11시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이제 보내드려야지만 여러분이 또 자녀분과 함께 또 어디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좀 풍성하게 만들어보자. 미국도 가져가보고 한국도 가져가보고 그 다음에 좀 미국을 좀 더 많이 가져가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한번 안정시켜보자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남은 휴일 좀 즐겁게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아시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인사할 때까지만 좀 남아있을게요. 30초 동안만. 예, 저도 인사를 하고. 이렇게 바쁜 시간 중에 오셔갖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다음에 또 만나요. 예, 다음에 또 만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화면에 안 보이지만 제가 제 창을 환경인 채팅창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날 즐거운 마음으로 좀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내일은 또 정선생의 날이니까요. 힘내서 또,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송 마치고요. 들어갑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